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법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우라고 합니다. 자, 저희 이번 시간에는요 화재 예방법 한번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보면 목적 나와 있죠. 네, 목적을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항상 먼저 정의하실 때 모든 법의 정의를 먼저 보셔라, 그죠? 그래서 예방에 대한 정의, 안전관리에 대한 정의, 안전조사, 그리고 예방 강화지구, 예방 안전진단, 그죠? 그럼 예방은 화재 위험으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 발생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안전관리,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 대비, 대응 등의 활동을 얘기한다. 자, 화재 안전조사 중요하다 그랬죠. 소방관서장이 소방대상물 관계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 등이 또는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서 조사하거나 문서 열람, 보고 요구 등을 하는 활동이다. 화재 안전조사. 화재 예방 강화지구 누가 한다? 시도지사가 화재 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예방,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 및 관리하는 지역을 얘기하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좀 정리를 좀 해주시고, 화재 예방 안전진단,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사회적으로나 또는 경제적으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대상물에 대해 화재 위험 요인을 조사하고 그 위험성을 평가하여 개선 대책을 수립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름이 화재 예방 안전 진단이에요. 그래서 용어의 정의 위주로 처음에 좀 정리를 잘 해주시고, 화재 예방법에 가보면 기본계획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리고 시행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기본계획은 청장이 5년, 중앙행정기관회장과 협의하여 수립을 한다. 8월 31일까지 협의하고 9월 30일까지 수립한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에 따라 소방청장은 다시 한번 매년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고 통보까지.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또 뭐가 나와요? 세부 시행계획이라는 게 나오죠. 중앙행정기관회장과 시도지사는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누구에게 통보한다? 청장에게 통보한다. 그래서 세 가지 계획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기본 계획이 있고, 시행 계획이 있고, 세부 시행 계획이 있고, 그에 따른 날짜까지 정리를 조금 잘 해두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제가 기본 계획, 그리고 시행 계획, 세부 시행 계획을 위해서 우리가 실태 조사라는 걸 한다 그랬죠. 그래서 자료 확보를 위해 실태 조사를 하는데 어떤 것들에 대한 걸 우리가 조사를 하는지에 대한 것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좋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요, 이제 다음에 가보면 위쪽에 화재안전조사가 나옵니다. 이 화재안전조사가 양이 되게 많죠. 그죠? 그래서 이거 누가 실시한다? 관서장이 실시합니다. 관서장이 실시하는데 조사 사유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불성실, 불안전, 이런 말들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법에서 화재안전조사를 해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한다 그랬고요. 국가 행사나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그 지역의 관계지역에 대해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거나, 화재가 자주 발생했다, 발생할 우려가 뚜렷하다, 재난예측정보나 기상예보를 분석했는데 화재 발생 위험이 크다고 판단이 되면, 그죠? 조사를 실시한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공간이 개인 주거 공간이면 별도의 뭐가 필요하다? 미리 승낙이 필요하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항목을 가지고 조사를 실시하더라.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이라던가 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훈련교육에 관한 사항 해가지고 결국은 이 법에서 얘기하는, 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화재안전조사에 대해서 소방관서장이 가서 조사를 하더라.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줘야죠. 그죠? 그래서 그런 개념도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재안전조사에 대한 방법과 절차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조사의 목적에 따라 화재안전조사의 항목 전체에 대하여 종합으로 실시하거나 또는 몇 가지 항목만 가지고 특정해서 한정할 수 있다. 그죠? 한정해서 조사하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전체 다 하는 걸 종합조사, 부분적으로 하는 걸 부분조사라고 얘기한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미리 공개를 해줘야죠. 그죠? 미리 공개를 한다. 근데 긴급한 경우나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리고 화재안전조사는 관계인의 승낙 없이는 소방대상물의 공개시간이나 또는 근무시간 이외에는 내가 화재안전조사를 나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것도 같이 보시고, 화재안전조사에 연기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화재안전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는 뭐를 하더라? 연기 신청을 하더라. 3일 전까지 서류를 첨부해서 소방관서장에게 제출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하나 잘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보면 화재안전조사에서 또 알아야 될 게 이렇게 두 가지, 화재안전조사단이라는 곳이 있고, 그리고 화재안전조사위원회. 그럼 조사단은 언제 만드는 거다? 효율적으로 소방관서장이 뭐를 실시하기 위해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만드는 곳이다. 그래서 청에는 중앙을, 본부 및 서에는 지방을 둔다 그랬죠. 그래서 중앙화재안전조사단과 지방화재안전조사단은 각각 단장을 포함해서 50명 이내의 단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요거 하나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화재안전조사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화재안전조사위원회. 그럼 화재안전조사위원회는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조사의 대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화재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화재안전조사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화재안전조사위원회는 1명을 포함해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고 그저 관서장이 되며 위원은 관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구분해서 알고 계시는데 시험 문제는 얘가 훨씬 잘 나온다 그랬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그죠? 그리고 7명 요 정도 보셔도 최근 기출은 다 풀 수 있다. 화재안전조사 그 외의 내용이라고 제가 넣어놨습니다. 이게 양이 많다 보니까. 자, 그럼 소방관서장은 전문 지식 가진 사람 내가 데리고 올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돈을 줘야 돼요, 당연히. 그리고 화재안전조사를 나갔을 때 본인이 내가 화재안전조사관이다 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 몸에 지니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리고 화재안전조사를 마쳤을 때는 결과를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꼭 통지를 해줘야 돼. 구두 이런 거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관계인에게 조사의 결과를 설명하고 결과서의 부본을 교부한 경우에는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뭐예요? 우리가 이제 조치명령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조치명령으로 인해서 본인이 손실을 입었다라고 한다면 시가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었죠. 됐나요? 그리고 결과 공개에 대한 것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예방법에서 또 많이 나오는 부분이 여기죠. 예방조치. 그래서 누구든지 화재 예방 강화지구나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그러니까 위험한 곳이죠. 뭐 가스, 화약, 위험물, 뭐 이런 거 있는 장소. 그죠, 여러분들? 이런 거 안 된다. 이런 장소에서는 아래에 있는 거 하면 안 된대요. 모닥불, 흡연 당연히 안 될 것 같죠? 풍등 날리지 말아라. 용접, 용담, 불꽃 발생시키지 말아라. 소방관서장이 관계인에게 명령할 수 있는 내용. 자, 이거 보세요. 관서장이 이거 하지 말래.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요거 잘 보시라 그랬죠. 물건을 치우게 할 수 있다. 위험한 물건이 있으면. 야, 근데 물건을 치워라라고 했는데 이 물건 주인이 없네? 이것도 되게 당황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하래요, 여러분들? 14일 동안 공고하래요. 게시판에. 그리고 공고기간 종료일 다음 날로부터 며칠까지 7일 동안 보관을 하고요. 관서장은 보관기간이 종료됐을 때 보관하고 있는 옮긴 물건 등을 매각 또는 이제 뭐 할 수 있다? 폐기할 수 있다. 이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근데 이제 매각했을 때는 돈이 생기니까 세입. 그죠? 폐기는 그냥 버리는 거고요. 근데 이 매각이나 폐기를 했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그 주인이 와서 내 거 내놔. 내 거 내놔라고 한다면 어떻게 한대요? 협의를 거쳐서 보상을 해줄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같이 정리를 좀 해주셔야겠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읊어보면서 이런 내용이 있었지라는 걸 꼭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14일, 7일, 14일, 7일, 그죠? 게시판 14일, 그리고 종료일 7일,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나와 있고, 자, 그리고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 기준이라는 게 나와 있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일러 기준이 있어요. 무슨 기준이요? 보일러. 자, 보일러는 첫 번째 무슨 기준? 액체 연료 기준이 있고, 그리고 기체 연료 기준, 그리고 화목 기준이 있네요. 그죠, 여러분들? 그럼 액체 연료를 가지고 있는 보일러다. 그럼 연료 탱크와 보일러 본체를 몇 메타 이상 띄우래요? 1m 이상을 꼭 띄우래요.
그죠? 간격을 1m 이상을 꼭 띄우래요. 이거 잘 나온다 그랬죠, 그죠? 연료 차단 개폐 밸브 탱크로부터 0.5m 이내에 두래요. 그죠? 개폐 밸브는 탱크로부터 0.5m 이내에 두고 여과 장치나 허용 연료 외의 것은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과 장치를 사용하고 허용 연료 외의 것을 절대 보일러 안에 넣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불연 재료로 된 받침대를 꼭 설치를 해주고요. 됐나요? 자, 그리고 기체 연료입니다. 기체 연료. 기체 연료는 환기구를 설치하래요. 그리고 가스가 머무르지 않게 하랍니다. 그리고 연료 공급 배관은 금속관으로 해라라고 되어 있고요. 연료 차단 개폐 밸브는 탱크로부터 0.5m 이내에 가깝게 설치를 해줘라라고 되어 있고, 가스 누설 경보기를 꼭 설치를 해주래요. 그러니까 이 액체 기준과 뭐가 따로 있다, 기체 기준이 따로 있다라는 거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었고요. 화목 연료에 대해서는 고체 연료는 본체와 2m 이상의 간격을 두고 또는 불연 재료로 된 별도로 구획된 공간에 따로 보관을 해줘라. 연통은 천장으로부터 0.6m 이상 떨어지고 배출구는 건물 밖으로 0.6m 이상, 자 0.6m라는 기준이 들어가 있다. 배출구는 보일러 본체로부터 2m 이상 높게 설치하며 연통이 관통하는 벽면이나 지붕 이런 데는 불연 재료로 처리를 해주고 불연 재료로 사용 연결부에는 청소구를 꼭 설치를 해줘라 라고 해서 화목에 대한 기준도 꼭 보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일러 공통 기준입니다. 보일러 공통 기준 같은 경우는 일단 벽청단 사이 거리가 0.6m. 그리고 보일러를 실내에 설치했을 땐 콘크리트나 또는 금속 외의 불연 재료로 된 바닥 위에 설치를 하고, 가연성 벽, 바닥, 천장과 접촉하는 증기기관 또는 연통의 부분은 귀조토 등 난연성 또는 불연성 단열재로 덮어 씌운다. 이런 거 잘 보시고, 자, 난로는 연통 천장으로부터 0.6m 이상 떨어지고 배출구는 건물 밖으로 0.6m 이상 나오게 설치하고, 가연성 벽, 바닥, 천장과 접촉하는 연통 부분은 귀조토 등 난연성, 불연성의 단열재로 덮어 씌운다라고 되어 있었죠. 건조 설비 0.5m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불연 재료 나와 있고요. 직접 접촉하지 말아라. 용접 용단은 5m와 10m. 요거 잘 보십시오. 5m와 10m. 자, 노화덕에 대한 거 나와 있었죠. 우리 실내 설치했을 때 흙바닥이나 금속 외의 불연 재료, 벽천장 불연 재료로 하고요. 노 또는 화덕 주위에 0.1m 이상의 턱을 설치해라. 시간당 30만 킬로칼로리 이상의 노를 설치했을 땐 불연 재료, 창문 출입문, 창문 및 출입구 나와 있고 노 주위 1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라 라고 나와 있었죠. 그죠? 그리고 음식 조리 0.5mm 이상의 아연 도금 강판, 내식성 불연 재료, 기름 제거 필터, 조리기구와 반자 또는 선반은 0.6m 이상 이격을 하고 조리기구로부터 0.15m 이내에 있는 주요 구조부는 불연 재료로 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자, 다음 이제 특수가연물 기준입니다. 요거 이제 먼저 뭐부터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 넝사볕이라던가 또는 면화 나대 이런 거 일단 기준부터 요거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요 정도는 기본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각각의 수량들이 다 정해져 있다라고 했고요. 요 수량들을 어떻게 쌓아 저장할 거냐라는 게 이제 어디 나와 있어요? 저장 및 취급 기준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석탄, 목탄유를 발전용으로 저장하는 경우는 우리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었고, 기본적으로 품명별로 구분하여 쌓는데 이렇게 쌓아라 라고 되어 있었죠. 기억하시죠? 살수나 대형이 있으면 15, 200, 성목은 300. 그 밖에 건 10, 50에 성목은 200. 실외에 쌓아 놓는 경우는 우리가 쌓는 부분이 대지 경계선, 도로, 건축물과 6m 이상 간격을 두고 쌓는 높이가 0.9m 이상 높은 내화 구조 벽체를 설치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 위에 있는 기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요. 실내는 내화 구조면서 불연 재료에 하고 다른 종류의 특수가연물과 절대 같은 공간에 보관하면 안 된다. 내화 구조의 벽으로 분리하는 경우는 괜찮다. 그래서 실외 기준과 실내 기준이 따로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분과 부분, 그죠? 쌓는 부분과 쌓는 부분 사이의 바닥 면적 사이, 실내 1.2m. 여기 가보면 실내 1.2m 또는 쌓는 높이의 2분의 1 중 큰 값 이상으로 간격을 두고 실외는 3m 또는 쌓는 높이 중 큰 값 이상으로 간격을 둔다라고 되어 있죠. 이 기준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특수가연물 표지 기준이 있습니다. 표지에 어떤 것들을 지금 해줘야 되는지, 그죠? 어떤 것들에 대해서 안내 표지를 설치를 해줘야 되는지까지 나와 있죠. 됐죠? 그래서 요건 것도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다. 특수가연물은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화재 예방 강화지구가 나와 있네요. 그러면 여기 갔을 때 시장, 공착 밀집, 목조 밀집, 위험물 저장 밀집, 노블 밀집, 그죠? 쭉쭉쭉쭉 해서 나와 있죠. 그죠? 물류단지까지. 그리고 아래 가보면 내용이 더 나와 있죠. 다음 페이지 가보면 자, 이 안에서 소방관서장이 실시하는 게 따로 있고, 그죠? 시도지사가 실시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다 그랬죠. 그래서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 소방시설 등의 설치 명령, 관계인에게 훈련교육 실시할 수 있다 그랬고요. 시도지사는 필요 자료를 매년 작성하고 관리한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같이 다 포함을 시켜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화재 위험 경보에 대해서는 관서장이 실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상현상이라던가 기상현상에 대한 예보, 특보, 화재 발생 위험이 높다고 분석 판단되는 경우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에 관한 위험 경보를 발령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 화재 안전 영향평가에 가보면 소방청장은 화재 발생 원인 및 연소 과정을 조사 분석하는 과정에서 법령이나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완화 방안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위험성이나 완화 방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청장은 화재 안전 영향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화재안전영향평가 심의회라는 걸 구성 운영하고, 거기에 심의회는 12명의 위원으로 구성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이죠. 우리가 이제 소방안전관리는 원래 누가 실시해요? 관계인이 실시하지만 본인이 하기 힘들면 안전관리자라는 사람을 선임을 한다 그랬죠. 그죠? 또는 보조자를. 그래서 선임 신고는 14일 이내에 본서. 해임은 따로 신고 필요 없죠. 대신에 재선임에 대한 건 날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32일. 그죠? 그리고 안전관리자의 업무라고 해서 1257이 안전관리자 고유 업무다. 5, 7. 그쵸? 여기가 안전관리자 고유 업무고, 나머지 3, 4, 6, 8, 9,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안전관리자 말고 관계인도 할 수 있는 거고, 안전관리자만 할 수 있는 거 따로 암기하시라 그랬죠. 그래서 자위소방대 꾸릴 수 있고, 초기 대응체계 구성 운영, 피난계획 세울 수 있고, 이런 것들 이제 계획서에 다 포함을 시키고 시행까지 할 수 있고요. 훈련 및 교육 실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업무 수행 일지에 쓸 수 있다 그랬죠. 됐습니까? 그래서 안전관리자가 할 수 있는 고유한 업무까지 정리를 조금 부탁을 드리고, 안전관리자는 우리가 이런 곳에 둔다. 그래서 이게 급이 다 있다 그랬죠? 특급이 있고 1급이 있다. 그래서 제외 기준도 보셔야 되고요. 특급에 가보면 아파트 기준과 아파트가 아닌 거. 이게 아니고 여기가 아파트. 여기가 아파트 아닌 거 기준이 들어가 있었죠? 그리고 연면적 기준으로도 들어가 있었고, 얘네들이 특급. 1급은 30층에 120m 아파트. 그 외 11층이나 15,000. 가스 1,000톤. 이런 것들 들어가 있었고, 2급까지. 그죠? 저는 특급, 1급, 2급 정도는 정리를 해두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전에도. 자, 그리고 보조자 선임할 수 있는 기준들 들어가 있었죠. 15,300세대. 예전에도 한 번씩 출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당연히 얘보다는 안전관리자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보조자를 둬야 되는 선임 대상, 그리고 최소 선임 기준, 이런 것들 들어가 있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대행 업무에 대한 건 이제 어디서 실시하는 거예요? 이거 관리업체에서 실시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관리업체의 관리업자가 안전관리 업무 대행을 하는데 요런 곳만 된다 그랬죠? 1급 중에. 그리고 2급, 3급 되고요. 그러니까 특급은 안 돼요. 그리고 1급 중에서 우리가 연면적 15,000이거나 또는 30층에 이제 120m 이런 데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제외예요. 그리고 여기는 모든 업무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간단한 시설 관리 정도. 그죠? 간단한 시설 관리 정도 하더라라는 것까지 나와 있었죠. 맞나요? 자,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는 어디에서 안전관리하는 거예요? 공사장이요. 그래서 공사를 실시하는 시공자가, 그죠? 본서에게 신고하는 거죠. 그래서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따로 있습니다. 건설 현장 사이즈가 따로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정리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 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및 실무교육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교육들은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만 정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권한이 분리된 특정 소방 대상물에서는 권한이 분리된 특정 소방 대상물이 어딘지, 맞나요? 됐습니까? 이런 것들 위주로 정리를 조금 쭉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요 번원 분리라던가 또는 요거, 특히 요거 잘 나왔죠, 최근에.
요 기준이라던가 건설 현장에 대한 거라던가 꼭 정리를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보는 거죠. 그죠? 뭐 복지가 도소전이라고 해서 예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오른쪽에 가보면 이제 뭐가 나와요?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이라는 게 나오죠. 자, 요거 조금 쉬었다가 우리 예방법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이제 뒤쪽에 이제 위험물법 한번 볼게요. 됐죠?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제가 법규에 대해서 좀 한번 쭉 훑어드렸고요. 여러분들 법규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면 또 마찬가지 이제 법규도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교재로 제가 한번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거에 대한 안내사항은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